자, 매주 월요일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좀 전망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가능한 변화들 가능성연구소 서정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광고, 음악, 영화, 드라마에 보면 가상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 인간인지 가상인간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중에도 그다음에 개표 방송에도 가상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JTBC 개표 방송의 등장에서는 그 전직 대통령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 네 분께서 다 출연을 하는 바람에 참 주목을 끌었는데요.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인공지능을 요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고 우려가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후보들의 외모나 음성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한 AI 아바타들 이번 선거 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맞나? 저게 네. 진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굳이 AI까지 동원을 하는 건지 실제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화제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제는 분명히 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선거운동 방식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요구되었고요. 또 AI 아바타가 또 관심도 많이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2030 MZ세대 등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선거는 아무래도 정통적으로는 이렇게 후보들이 하는 말씀 그리고 행동 어퍼컷을 비롯한 발차기 등도 이번에 주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이번에는 AI 윤석열, AI 재민 등의 이름의 아바타가 등장을 했고요.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좀 재치 있게 답한다, 막힘없이 답한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또 반대로 짜여진 대본만 학습한 게 아닌가. 그래서 후보들의 약점을 좀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언뜻 봐서는 진짜 이게 후보인지 아바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게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좀 있었죠? 예,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예, 그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통해서 선거운동이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 대신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했습니다. 가상인간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유권자가 이 딥페이크 영상이다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표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그 MBN 방송의 이제 뉴스 앵커죠. 그 김주아 앵커 부분도 앵커 중에서는 제일 먼저 AI 김주아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실제 김주아 앵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밑에 자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가이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자가 함부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도 지금 잇따라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후보들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도 잘 진짜인지 가상인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표 방송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가상인간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이것도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JTBC에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이제 등장시켰습니다.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으로 재현을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소개와 발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개표 방송에 같이 현장에서 참여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 평가가 지금도 사실 좀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경제성장 부분에 대해서와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송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의 배경 화면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경제 발전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혜영 의원께서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JTBC 앵커 입장에서는 공과
과를 같이 짚었다.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인의 외모와 음성을 재현하는 것과 그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일 텐데 역시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더 많이 유권자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가상인간을 만드는 각 후보 측 입장에서도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AI 아바타와 JTBC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후보들의 기존에 출간된 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그 강화 학습을 시켜서 스스로 판단하고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죠. 알고리즘으로 짜는데 JTBC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됐던 건 인터뷰 내용의 답변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켰다기보다는 서울대에서 축사를 했다거나 경부고속도로 현장에서의 축사했던 내용의 일부분만 네. 편집해서 가져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 답변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의 생각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예전에 답을 한 걸 지금 질문에 그냥 부분만 편집해서 붙인 거죠. 복사 붙여넣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JTBC가 사실은 논란을 자초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가상인간 또 뭐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도입 초기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많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에 따라서 논란도 끊이질 않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이 그 부분에서 논란이 좀 된 게 2020년 12월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고 2021년 1월에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되었던 이루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공지능 자체가 실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체계, 자연어 체계라고 하는데 그것들과 가장 유사하게 재미나게 흥미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그 봇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인간답게 대화를 재미있게 하려 하다 보니까 실제 언어들 인간들의 언어 채팅 앱에 사용된 언어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들이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은 인간들의 언어를 빼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학습된 데이터가 인간들의 기본 언어 체계가 혐오 발언과 차별적 발언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는 언어로 정립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세계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어떤 효과를 낼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인물의 언어와 가상 인물의 답변이 어떻게 그 진실된 답변인지 구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판검사도 AI한테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공지능이 주관적인 인간의 감정과 판단을 뛰어넘는 객관성, 네. 뭐 중립성을 발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은연중에 퍼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착각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특히 정치나 선거에 가상인간이 동원되는 거 좀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깊게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 그 발전 단계가 지금 한 3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핵심은 인공지능 스스로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인간이 시작은 했지만 그 과정 자체를 인간이 현재 지식으로는 모르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인간이 발목이 잡혀서 네. 예측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가 정말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능성 연구소 서정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